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서 8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마감 시황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고요. 주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주식에서 쓰이는 용어들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알기 쉬운 주식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이야기 못 해드린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화 신규 종목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공도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률을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데요. 화면 보이시죠?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캠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엔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이렇게 지금 수익은 나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무조건 지금 많이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무조건 잡는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안정이 되려면 조금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봐지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포트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종목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4시에 뉴욕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예상한 대로 결과는 나왔는 것 같고요. 일단 뉴욕 마감 증시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상된 FOMC 장내회의 결과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회의 직후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 등의 상승폭을 반납한 뒤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지수가 각각 0.38%, 0.15%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2%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첫 FOMC 장내 회의를 종료하고 올해 3월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고요.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0에서 0.25%로 동결했으며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도는 수준이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곧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황이 적정하다면 3월 FOMC 장내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고 공급 문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채권 매입은 2월까지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 인상 과정이 시작된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점은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작용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일 장 마감 후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517억 달러,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한 18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호조로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언급했으며 1분기 매출은 485억 달러에서 49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 예상치를 웃돈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테슬라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77억 달러,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60% 급증한 2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S&P에 속한 기업의 5분의 1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리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실적이 발표된 기업의 81%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국제 유가 마감 잠깐 보겠는데요. 일단은 유가는 지정학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 측에 이른바 안보 보장안과 관련해 답변을 건넸다고 밝혔고요. 이어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모색하는 회담에서 휴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국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이 지루하게 논의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건설적 반응이 없으면 구체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원유 재고가 증가한 점은 국제 유가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이고요.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237만 7천 배럴 증가한 4억 1,620만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 예상치와는 달리 원유 재고는 증가했고요.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129만 7천 배럴 증가한 2억 4,790만 배럴, 정제유 재고는 전주 대비 279만 8천 배럴 감소한 1억 2,520만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5달러 상승한 87.3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어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6.15 상승한 3,407.00을 기록했고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1.35% 상승했고 AMD는 마이너스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1.95%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요. 다우존스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려했던 대로 이 전저점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일단은 깨고 다시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또한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마이너스 0.38% 하락한 34,168.09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는 추세선을 살짝 이탈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이 추세선 속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차트상에서 어떤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거의 무색할 정도로 강력하게 한번 뚫어준 상태고요. 다시 차트 그러니까 추세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어제도 FOMC
FOMC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시장에 선반영되어졌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위기가 많았으나 우선은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그 불안감은 아직 다 떨쳐지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봐집니다. 최소한 35,000선 이상은 회복을 해줘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시장에 지금 뭐 너무 뭐 어떤 날은 공포스럽기도 할 정도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3일 전이었죠. 24일 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참 공포스러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래 위 등락폭이 엄청 낮고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리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최소한 이 저가 33,150선은 끝까지 고수를 해주기를 좀 내심 바라봅니다. 그다음 나스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현재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날이 20일.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에서는 거의 이렇게 그어볼 수 있었죠. 그래서 18일 이날이었죠. 이날 제가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일단은 5에서 10% 정도 소폭 상승이라도 하면 무조건 정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거나 아니면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찾아서 다시 포트를 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날 이후로 완전히 급락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도 200일선까지 완전히 깬 상태고요. 지금 회복하는 데는 일정 부분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어제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S&P 500 잠깐 보겠습니다. S&P 500은 0.15% 하락으로 하락 마감한 4,349.93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 기술주 분야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심 나스닥은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물론 살짝 소폭 플러스로 상승을 했으나 윗골이 올라갔다가 많이 빼면서 이 마무리했다는 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쏙 좋은 모습은 보이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여전히 국내 시장은 어려운 시장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S&P 500 차트 보게 되면요. S&P 500도 자 저가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 그 다음에 200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야지 이것도 4,600선 이상은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시장 흐름은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현재 저번 주에 방송 제가 할 때 이 검정색 선 일단은 끝까지 유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냥 밑으로 하락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 현재는 오히려 반대로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200일선을 저항받고 있으면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래도 구정이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거의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중증 환자 그다음에 사망자 수는 확진자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저조한 상태. 그러니까 저조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도
어떤 그냥 하나의 호흡기 질환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따로 빼놓을 것인가.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그 이상의 또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또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너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계속 좀 시장 대응하면서 좀 긴장하면서 그렇게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또 아울러서 무조건 실적이 수반되는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차트 잠깐 살펴봤고요. 종목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많이 빠졌죠. 자,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요.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살짝 이탈했습니다. 물론 나스닥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스닥보다 진폭은 좀 덜한 편인데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1선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주가의 상승은 요 속은 그물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물망 차트 아시죠? 그물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벗어나야지만이 재차 상승의 기틀을 좀 마련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여기에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고요. 자, 단기 추세선, 그 다음에 기본 추세선, 확정 추세선. 나중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추세선 긋는 방법도 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을 긋는 방법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자, 기본 추세선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은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 기본 추세선은 뭡니까? 기본 추세선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외바닥을 판단할 때 쓰는 게 기본 추세선이고요.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은 쌍바닥까지 확인하는 게 확정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정 추세선을 돌파를 한다면 우상향할 가능성은 거의 80% 이상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기본 추세선에서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바닥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고점을 뚫지 못하든 다시 조정을 줬을 때 그 꼭지점을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키고 이 연결시킨 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쌍바닥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돌파했을 때 종고점을 뚫어주는 시점이나 돌파한 시점에 그 이제 확률적으로 종고점을 뚫어주는 시점이 조금 더 높겠죠. 뚫어주는 시점이나 이 확정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확률은 상당히 높게 갈 수 있다. 현재 지금 차트에서는 기본 추세선은 이렇게 그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은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차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 확정 추세선을 일단은 넘어서야 됩니다. 가격의 이 파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격을 갱신하느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을 이렇게 갱신하느냐, 이 가격을 돌파해 주느냐, 그 다음에 이 가격을 돌파해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밥 한 줄을, 김밥의 가격을 하는데 처음에 1,000원을 했다가, 그 다음에 1,200원 했다가, 1,500원 했다가, 요즘에는 비싼 거는
2, 3천짜리 김밥도 있죠.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1,000원짜리 김밥을 한꺼번에 3,000원에, 한 번에 3,000원을 올릴 수는 없죠.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이 뭐 봉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늘상 보는 거니까 아, 차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가격의 이동입니다. 시간과 가격의 이동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저점을 깨진다. 그러면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점을 돌파합니다. 그럼 2차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격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차트로 나타낸 거고요. 우리는 그 추세선을 그거 범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확실한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을 그을 줄만 안다면 최소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상승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건 뭐 추세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200일선을 깼다가 다시 이 그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안쪽은 그물망입니다. 원래 이 안에서는 매매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언제 여기를 탈출할지 미지수죠. 여기에서 오랜 시간 횡보할 수도 있고 과거에 보면 여기까지만 봐도 자, 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기본 추세선 이렇게 그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바닥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들이 눈에 보입니다. 확정 추세선을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 9월 달부터 그 다음에 1월 달까지입니다. 9, 10, 11, 12, 1월 5개월 동안 거의 행보 차트에 갇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행보 차트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진폭도 결코 짧은 진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갇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이 위로 탈출을 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하락하고 지금 현재 모든 종목들이 다 이제 그런 상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언제 이 횡보 구간도 아직 아니죠. 아직 이게 행보인지 뭔지는 아직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재차 상승 돌파 여력이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이 바닥을 다진다고 하면은 현재 투자 가능한 현재 매수 가능한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시장이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 관점으로 봐도 나빠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만 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현재 지금 121선 지지받고 현재 61선 사이에 지금 갇혀져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요렇게 봐야 되겠죠. 요렇게 기본 추세선, 그다음에 확정 추세선. 오늘 제가 뭐 추세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요거 계속 연습하다 보면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추세선 긋는 거 여러분. 그 대신 추세선 한 개만 그어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까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 추세선, 확정 추세선 그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우상향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어볼 수 있죠. 자, 밑으로 지수가 빠집니다. 어떻게 긋습니까? 이렇게 기본 추세선을 긋고요. 자, 일단은 기본 추세선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확정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죠. 확정 추세선. 왜냐하면 그것은 바닥 한 번, 바닥 두 번 만든 거. 그럼 요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쌍바닥이 나오죠. 쌍바닥 나오고 돌파할 시점 아니면 종고점을 뚫어주는 시점. 요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차트 분석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다 틀린데 일단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지지 저항 뭐 지지하고 저항이라는 거는 무조건 지지를 받고 무조건 저항을 받는다가 아니라 항상 그 선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공격을 할 때도 수비를 병행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수익률 잠깐, 자, 죄송합니다. 자, 지금 컴퓨터가 좀 잠깐, 네, 됐습니다. 수익률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자료가 다 날아가 가지고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TV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못해드린 얘기들,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화 신규 종목들도 나가고 있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29.75로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 2744.14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였고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하락 전환했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재차 소폭 상승해 273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으나 장 후반 하락 전환했고 2708.10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후 결국 2709.24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됐으나 FOMC 결과를 앞두고 FOMC 결과를 앞둔 상태겠죠. 어제 국내 시장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경계감 지속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나흘째 하락, 외국인이 2,000원 넘는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신규 확장을 이제 오늘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수급 부담과 우크라이나 리스크 지속, 그다음에 국내 코로나 이제 신규 확진자 1만 명이 넘어섰죠. 이 소식 등도 지수의 부담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금 이제 FOMC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아까 전에 설명 드렸죠. 0에서 0.25% 뭐 거의 뭐 동결이죠.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3월 중에 3월 FOMC에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도 좋지 않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IMF는 원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종전 4.9% 대비 0.5%포인트 하향 조정됐고요. 우리나라의 원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3%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글로벌 공급만 차질 인플레이션 등이 원래 완화된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IMF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이동 제한 가능성,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만 차질 장기화, 미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신흥국 중심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한 충격,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 성장의 추가 둔화 등의 하방 위험,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62억, 157억 순매도했고 개인은 2,253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고요.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2.9%, 네이버 마이너스 2.8%, 현대차 마이너스 2.31%, SK 마이너스 2.01%,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1.72% 하락한 반면 KB금융 플러스 3.5%, LG화학
플러스 3.27%, 신한지주 플러스 1.59 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의약품, 서비스,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들은 하락 마무리했고요. 보험, 화학, 통신, 은행, 기계 등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코스닥지수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코스닥지수는 892.01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상승폭을 키워 900.38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했고요. 오전 중 낙폭을 줄여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고 오후 들어 상승폭을 다소 키워 898선을 상회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하락 전환했고 881.68에서 장중 저점을 기록한 후 882.09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 순매도 등으로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등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시총 2위 에코프로비엠이 급락하면서 낙폭을 재차 키우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등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국내 1일 신규 확진자 1만 명 상해 소식 등의 PHC, 휴마시스 등 코로나19 테마가 상승을 했고요.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54억, 839억 순매수했고 개인은 1,526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시젠, 원익 IPS, LX 세미콤, 첨보, 리노공업, 프로비스, 동진 세미캠, 셀트리온 등이 하락을 했고요. 반면 위메이드, LNF, 카카오 게임즈, 솔브레인,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좀 엇갈렸고요.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IT 부품, 화학, 소프트웨어, 제조, 섬유 의류 등은 하락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컴퓨터 서비스, 정보기기, 건설, 디지털 콘텐츠, 금융, 인터넷, 기계장비 등은 상승 마무리했습니다. 국내 선물지수도 선물지수는 363.40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 365.35에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고 오전 중 361선까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지수 선물은 363선 부근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지만 오후장 중반 상승폭을 급격히 축소하고 하락 전환한 뒤 30.35, 마이너스 0.18의 장중 저점을 형성하고 재차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축소한 끝에 결국 약 부하권인 360.70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 증시 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등으로 지수 선물은 오전 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긴축 우려, 코로나19 확산세,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우려 속에 지속 등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지수 선물은 결국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속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장 후반 급락세를 보인 점도 다소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기관이 순매도하며 지수 선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기관은 1375계약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22계약, 684계약 순매수 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선을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이었죠. 제가 이날 목요일 날 아침 방송을 하면서 제발 이 선만큼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이 재차 좀 상승할 여력은 좀 그나마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그냥 아주 강하게 밑으로 깨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2700선을 지금 연장 3일째, 이틀째, 오늘 이제 3일째죠. 지금 이거를 지지를 해줄지 시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살짝 그래도 어제 뉴욕 시장이 안 좋았던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2700선도 일단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지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밑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추세선은 이랬으나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상승해 주기를 바라봤는데 기대와는 달리 여러 뭐 악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다가오는 것도 참 쉽지 않는데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우선은 일단 뭐 그리고 이제 오늘 얼마나 시장에서 급락 이후는 또 급등이 올 수 있다는데 얼마나 많이 지금 회복해 주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추세선들이긴 한데 뭐 거의 뭐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코스닥도 자 기본 추세선 이렇게 그어볼 수 있는데 맞고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확정 추세선이 나오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선을 또 완전히 또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 안에 있을 때가 차라리 그나마 괜찮았다. 그러나 뭐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계속 연일 이어지는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나는 계속 연이은 악재들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악재들 어쩌면 지금까지 버틴 것도 잘 버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급락 이후에 일정 부분 좀 재차 반등해 주는 모습 좀 보여주고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좀 끌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어떤 소문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불안 요소나 거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선반영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일단은 지금 881.08까지 내려왔는데요. 코스닥도 지금 그래도 최소 850선 877이 여기 있죠. 여기 이 선 정도는 최소한 좀 지켜주길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선물 차트고요. 자, 이거 저번에 제가 그어놓은 선 같은데 뭐 차트 모양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 빠지고 있고,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있어주기를 내심 기대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잠깐 몇 가지 좀 차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아연은 제가 저번에 오후에 제가 방송할 때 장중에 제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요날 여기 저점에서 잡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18일 날 일단 5에서 10% 정도만, 우리 보유 종목들 5에서 10%만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 다 입절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19일 날 거의 한 8%, 10%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그날 고점 언저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자, 지금 8만 원대를 해보겠다가 다시 7만 3천 원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이거 지금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예상할 수는 없으나 일단은 이렇게 지지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으로 가는데도 기본 추세선과 확정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쌍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기본 추세선을 그어보고요. 만약에 시나리오를 내려왔다가 다시 맞고 이렇게 빠진다면 확정 추세선을 또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정 추세선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6만 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뭐 실적이 뭐 얼마나 받쳐줄지, 아니면은 뭐 수주를 얼마나 받을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는 좀 겪어봐야 되는 일이, 뭐 지나봐야 하는 거겠지만, 일단은 더 이상의 하락보다도 요 흰색선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갔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 개인적으로 좀 가져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트 좀 많이 보고 싶은데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좋은 종목 잘 선택해서 수익 알뜰하게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진성 이종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